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후반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구체적인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첫 소식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미 양국 정상이 백악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다음 달 후반에 한미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양국 간 동맹 관계를 더 강화시킬 것이란 취지의 의미 부여도 있었습니다. This visit, following the recent 2+2 visit to Seoul by Secretaries Blinken and Austin and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trilateral meeting in Annapolis, will highlight the ironclad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long-standing ties and friendships between the people of our two countries.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지 시간으로 16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중국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미일 정상회담 등 연이은 동맹국들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중국 접근법에 대한 조율과 협력도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예고했던 청와대가 오늘 개각을 단행할 전망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대여섯 개 부처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의 뜻을 비춰왔던 청와대가 오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정세균 총리를 포함해 대여섯 개 부처의 장관들이 교체 대상입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한다면 중폭 이상의 개각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이란 순방에서 귀국한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명확히 하고 후임 인선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으로 지역 통합 메시지는 물론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사의가 이미 수용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장수 장관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후임 총리가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남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앞당겨 오늘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등이 대상입니다. 선거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한 개편인 셈인데 어느 정도 민심에 다가가는 인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과 진도 팽목항 등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잠시 뒤 10시부터 세월호 참사 기억식이 시작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에 이곳 목포 신항에서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행사 준비가 지금 한창인데요. 이 행사를 앞두고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시도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 행사에서는 추도문 낭독과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 오전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현상 추모식을 위해 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해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사고해역은 목포에서 110km 떨어진 곳으로 배를 타고 3시간 정도를 이동해야 합니다. 잠시 뒤면 유족들이 탄 해경 경비함이 사고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은 사고해역에 도착해 7년 전 사고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긴 시각인 10시 30분에 맞춰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남 곳곳에서는 세월호 참사 7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희생자들이 처음으로 수습했던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식과 함께 추모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목포에서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캠페인이 열리는 등 오늘 광주 전남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당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방역과 관련해 최근 지자체가 독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5인 이상 모임을 점심시간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 독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방역당국은 모든 사항을 중대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병립 기자입니다. 부산에선 지난달 24일 유흥업소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후 하루 평균 4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 확진자만 1,040명, 지난 1년 부산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이 최근 3주 사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확산세가 진정되는 시기, 또 정부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는 어떤 조치도 진행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런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율되고 또 합의되고 그런 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목소리는 경기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백신을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수입은 정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 질병청 등과의 협의는 물론 법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기도가 실제 건의를 해올 경우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희귀 혈전증 논란이 있는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도입 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8월부터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 승인 백신에 대한 추가 위탁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상황 양민철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양천구청 대강당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전국 104곳의 예방접종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 하루 600명까지 접종이 가능하지만 개소 첫날은 300명만 다녀갔습니다. 이곳에서 백신을 맞기로 한 인원은 2만 명이 넘는데 배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3,000명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5,850도스를 입고가 되었는데 추후에 배정량에 따라서 이를 600명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모두 900만 명분 정도. 이 가운데 화이자 백신은 370만 명분 가량이고 절반 이상인 533만 명분 가량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은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희귀 혈전 사례가 보고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구매 계약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반응을 관찰하면서 살펴갈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얀센은 아직 국내 도입도 되지 않은 만큼 미국 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 백신과 계약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어 국내 한 제약사가 해외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오는 8월부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백신 생산 기반이 늘어나 앞으로의 수급에 있어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말 시작 예정이던 의료기관, 약국 종사자 등 약 35만 명의 접종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 예약제 운영, 주말 접종 시행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백신 추가 확보에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영치 기준 신규 확진자는 6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과 관련해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준혁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65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1명입니다. 사망자는 2명 늘어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는 1,790명, 치명률은 1.59%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15명, 경기 216명, 부산과 경남 각각 4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9만 2천여 명 추가돼 모두 137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11월 집단 면역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주 71개였던 예방접종센터가 어제 175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하루 4만여 명이던 접종자가 어제는 9만 명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한 곳 이상의 접종센터를 열어 3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기별로 계약된 백신 물량 도입 시기를 조기에 확정하는 한편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면서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혈전 논란이 불거진 얀센 백신과 관련해선 각국의 검토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접종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한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일본에서는 또 막말이 나왔습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올해 여름까지 일본 측과 국제조사단 구성에 합의해 신속하게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We have a common responsibility. Every serious concern has a chance to be discussed and to be analyzed technically. 한국 전문가 참여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IAEAからの科学的な調査が歓迎する。第三者の立場からALPS処理水の取り扱い安全性を確認をいただくこと。 이런 방침은 일본 정부와 IAEA의 온라인 회의 직후 나온 것입니다. IAEA 예산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주변국 반발이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총리 관저 관계자의 말도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구구 인사들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지시에 대해 허세 그 자체다. 한국 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다는 게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조사단의 활동이 자칫 명분 쌓기 용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12포인트 상승한 3,197.45회, 코스닥은 1.85포인트 오른 1,015.7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기업구조 개편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휴온스 글로벌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기부금 마련 등을 위한 블록딜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18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타이완 어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어민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는 생계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들면 타이완 인근 해역 물고기들도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염된 바닷물을 피해 물고기들이 먼 바다로 달아나게 되면 해양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특히 일본 꽁치잡이 어민들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일본 꽁치를 잡아도 사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류 순환 구조에 따르면 일본이 방류한 원전 오염수는 미국 서해안으로 이동했다 다시 타이완 해역으로 흘러오게 돼 언제 이 문제가 현실화될지 가늠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불안감이 고조된 어민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타이완 외무부는 주일 타이완 대표처에 일본 정부의 우려를 표명하라고 이미 지시했으며 향후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이미 만원인 상태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백신 공급도 원활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All of a sudden, we're not getting the supply that we thought we would. We have nothing. 마음이 급해진 캐나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We continue our discussions with the American administration on getting more doses into Canada. 백신이 모자라다 보니 첫 번째 백신을 맞은 의료진들은 두 번째 접종을 4개월이나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백신 생산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백신 공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캐나다 국내 생산 시설들이 해외 제약 회사들의 대부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백신 품귀 현상이 일어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100일 가까이 봉쇄됐던 상점과 야외 술집, 식당 등이 영업을 재개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해발 528m 높이에 자리 잡아 영국에서 가장 높은 팝으로 알려진 타밀팝. 봉쇄 3개월 만에 야외 테라스를 연다는 소식에 단골 손님은 물론 내로라 하는 주당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종업원이 맥주를 가지고 나오자 한 손님은 감격스러움을 온몸으로 드러냅니다. This will last all of 30 seconds, this will. Cheers. Cheers all. Cheers everybody. 어린이를 대동한 일가족도 팝을 찾았는데요. 입장 전 꼼꼼한 손소독은 필수입니다. It's just fantastic because I haven't had one since Christmas Day. So this is my first beer this year. 영국 정부는 백신 접종을 서둘러 지금까지 3천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천 명대로 줄어 미용실과 놀이공원, 야외 술집과 식당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사는 다카하시 씨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양 목장입니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초보어미의 진통 끝에 마침내 건강한 아기 양이 태어났습니다. 다카하시 씨 목장에서 처음 태어난 아기 양입니다. 다카하시 씨가 서둘러 엄마 양과 아기 양을 다른 양들과 분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기 양이 태어났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서둘러 아기 양을 집 안으로 데려갑니다. 체온이 떨어진 아기 양을 위해 따뜻한 물에 아기 양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 양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失敗もありますし成功もありますしどんなことがあっても吸収して前に進んで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かな. 목장 운영 6개월 만에 다카하시 씨는 18마리 초보 어미로부터 새끼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달 동안 24시간 내내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덕분에 모두 16마리의 아기 양이 태어났고 아주 건강히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규모가 1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지난달 1인당 $1,400씩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지난 2월 마이너스였던 미국 소매 판매가 지난달은 10%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스포츠용품과 의류를 사는데 특히 지갑을 많이 열었고 영업 재개 조치가 잇따르면서 식당과 주유소에서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곧바로 소비로 이어진 게 가장 주요했다지만 하루 300만 원씩 이루어지는 백신 접종도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소비가 강하게 개선되면서 미국 경기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retail sales numbers are very, very healthy.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data that's coming out, we're going to have a great growth environment. It's going to be, it's going to be in that, 5.5 to 6% type growth environment. 소비 심리 개선으로 여름철 여행 수요도 크게 늘 걸로 예상되면서 미국 대형 항공사들도 속속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여름 국내선 운항 좌석수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국제선은 80%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조종사 신규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There's a lot of pent-up travel demand, and we really want to be there and be ready to move our customers to wherever they want to go safely, efficiently, and make sure we're putting out a good product.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자리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경제 지표들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34,000선을 돌파하는 등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1% 안팎씩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개혁 완수를 내세운 윤호중 의원과 협치를 강조하는 박완주 의원이 출마한 가운데 오늘 선출 결과에 따라 쇄신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윤호중, 박완주 두 후보. 지난 두 차례 토론에서 선거 패인과 조국 사태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낸 데 이어 어제 열린 마지막 토론에선 개혁과 협치의 우선순위 등을 놓고 격돌했습니다. 협치와 개혁 선택하려면 저는 개혁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니.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사회를 그렇게 바꿔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가 목표고요.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협치를 해야 한다. 다만 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 환급법을 꼽으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쇄신의 방향을 보여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음 달 2일 열릴 당대표 선거에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5선 중진의 86그룹 대표격인 송영길 의원은 유능한 개혁과 언행 일치를 내세웠고 민주라는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당, 실력과 내용을 갖춘 여당으로 민주당을 바꾸겠습니다. 재야운동권 출신 4선의 우원식 의원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민생 재정 지원책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손실보상제도, 재난지원금 강화. 친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4선 홍영표 의원은 당의 안정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사람.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당 지도부는 이어 오늘 안산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5년 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식약처가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주가 급등락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없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식약처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해당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제품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 결과 발표를 허위 과장 광고로 결론 낸 겁니다. 연구 성과를 의심하는 반론이 계속 나오면서 남양유업의 주가는 5% 가까이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연구 발표가 있었던 13일부터 14일 사이 개인 투자자들은 60억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소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결과가 너무 서둘러서 발표된 것이 아니냐라는. 포털 사이트의 종목 게시판 등에는 주가 조작 혐의로 남양유업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슈나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들여다보는 부분은 주식 부정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과장해 발표했는지 또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조사가 끝나면 금감원은 결과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문제는 황사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날아들어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구름의 뒤편에서 황사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지역은 황사가 더 짙어져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돌풍, 벼락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방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은 데다 바람이 불어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3.5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모레까지는 아침에 무척이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